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경주 간포항에선 계속해서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는데요. 게다가 또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더 걱정이 큽니다.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을 잇따라 맞은 경주 간포항.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집도 살림살이는 모조리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지금 잠을 못 자잖아요. 안에 밥도 못 해먹고 싱크대에 다 날아갔는데 뭐 밥에 먹겠어요. 숟가락도 없는데. 도로에는 세탁기, 냉장고가 나뒹굴고 지붕은 바닥에 꼬꾸라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쓸고 닦고 그래도 구석구석 여전히 진흙탕입니다. 전부 다 뻘로 꽉 차가 있었고 그때도 마찬가지 물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이 정도까지는 찼더라고요 물이. 그래가지고 다시 또 했던 일 전과 반복으로. 수도가 끊긴 집은 소나기에 걸레를 빨고 전기가 끊긴 집은 촛불로 겨우 버팁니다. 밤에는 뭐 촛불 켜놓으면 되고. 목숨이라도 건진 게 천만다행이지만 엉망이 된 집을 보고 있자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농에 찡겨 있다가 텔레비 여 이래가 농에 찡겨 있다가 파도가 자꾸 있다네. 실내가 저 뒤에가 허연 통 있는데 저가가 밤새도 화장실에 그 찡겨 있었대. 남은 태풍도 걱정입니다. 지금으로선 집채만한 파도를 겨우 모래주머니로 막아내야 합니다. 이 흑백으로는 사실 그 응급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파도가 때리면은 유실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친수 공간의 가운데를 잘라갖고 또랑을 파갖고 저기 물 나가는 데도 많이 크게 넓히고. 태풍만 왔다 하면 반복되는 물난리에 수해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연이어 몰아친 태풍에 수확을 앞둔 과수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사과 주산지인 청송군에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그나마 드러났던 농작물 재해보험도 올해부터 보상률이 낮아져 사과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송의 한 사과밭입니다. 바닥에 빨갛게 익은 사과 수백여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불어닥치면서 수확을 앞둔 사과들이 맥없이 떨어진 겁니다. 홍로 사과 17kg 한 상자 수매 가격은 평균 8만 원. 하지만 땅에 떨어진 사과는 정부가 한 상자당 8천 원에 사들여 거름으로 활용합니다. 사실상 버려지는 겁니다. 담배를 한 2년 가까이 끊었는데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집에도 모르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홍로가 이제 부수하고 틀려가지고 물러가지고 납품도 못하고 그냥 버릴 지경입니다. 연이어 들이닥친 태풍으로 경북 지역 농작물 피해는 1,400헥타르에 달합니다. 사과가 주산지인 청송군이 피해가 컸습니다. 낙과 피해를 포함해서 지금 한 680헥타 정도 됩니다. 그중에 낙과 피해가 한 570헥타 정도 되고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지금 85%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 부담은 15%고요. 그 이제 될 수 있으면 많은 농민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지난해까지 농작물 피해 규모의 80%까지 보상했지만 올해부터 보상 한도를 50%로 줄였습니다. 피해 규모의 2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해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보상률을 다시 80%로 올려달라고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과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태풍 하이선은 올해 한반도에 불어닥친 네 번째 태풍입니다. 태풍 발생 빈도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위력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역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홍승연 기자입니다. 세차게 몰아친 강풍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폭우에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한 산비탈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면서 주차장 차량을 덮칩니다. 이렇듯 삽시간에 큰 피해를 낳는 태풍.
최근 몇 년 새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태풍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반도로 향한 태풍은 한 해 평균 3.1개. 그런데 지난해에는 무려 7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작년처럼 7개, 올해도 4개네요. 한 해를 두고서 우리나라의 태풍이 무지무지 막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접근하는 그 접근 횟수가 늘었고 그다음에 세기가 강해졌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문제는 태풍의 수보다 위력이 갈수록 세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10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절반은 초속 44m를 넘는 강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태풍 바비에 이어 마이삭과 하이선까지 불과 열흘 만에 3개가 잇따라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모두 매우 강에 해당하는 태풍으로 이렇게 강한 태풍이 연속해 국내에 영향을 미친 건 관측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태풍의 위력을 키웠다고 설명합니다. 온도가 1도씨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공기의 밀도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공기의 밀도가 팽창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태풍의 에너지의 원이 되는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태풍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수온이 상승하면서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이 세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위도와 북극의 온도차로 형성되는 제트기류는 약화됐습니다. 가을이면 제트기류가 한반도 상공까지 내려와 북태평양 고기압을 동쪽으로 밀어내야 하지만 시베리아 폭염으로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았고 태풍을 동쪽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한반도로 향하게 되는 이른바 태풍길이 열렸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에도 일본 최대 풍속이 67m에 달하는 슈퍼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한두 개의 태풍이 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요즘 장 보러 나가 보셨나요?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등 과일과 채소값이 치솟아 장 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유례 없이 긴 장마에 연이은 태풍까지 이어져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인데 심상치 않은 물가 오름세에 벌써 추석이 걱정입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례 없이 긴 장마에 이어 연이어 불어닥친 태풍. 황금빛으로 물들어야 할 논밭은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에 잠기거나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탐스럽게 연그러야 할 과수도 썩거나 떨어져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밥의 수요가 늘었지만 자연재해로 장바구니에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장보기는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장을 보러 나와도 바구니는 채워지지 않고 한참을 망설이며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당근도 물어보면 몇 개 전에는 1,000원 이렇게 했던 게 지금 3,000원으로 올라가고 하여튼 제가 하나도 못 샀어요. 그래갖고 모든 게 다 올랐죠. 이게 야채가 비싸니까 그거에 대한 거 고기보다 더 비싸다 그럴까? 조금씩 있는 거 먹는 거지 조금씩 사고. 특히 김치의 주 재료인 배추는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9일을 기준으로 9,700원을 넘어 지난해보다는 배가량, 평년에 비해서는 30% 이상 올랐습니다. 무도 개당 4,000원까지 오르고 건고추도 평년 가격의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국민 생선이라고 불렸던 고등어, 오징어도 이제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딴 태풍으로 조업이 제한되면서 고등어는 3,000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23% 오르고 3,000원대이던 오징어도 마리당 5,000원을 넘었습니다. 과일도 가격은 치솟았는데 일조량의 부족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상인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안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갔어요. 장마가 길어지면서 수확량이 적고 경과가 많이 생겨 가격도 자꾸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긴 장마 때문에 물건값은 내려 올라가고 소비는 위축되고. 또 수확기에 장마와 태풍이 이어지면서 물가 오름세는 추석 장보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이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상태로 간다고 하면 시작 때도 검사가 잘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잘 되진 않을 것 같은데도 물감이 계속 있고. 여기에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집세와 월세도 오름세를 보여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유례없는 긴 장마로 농산물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선정된 후 이전지 주변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8개월 새 3배 넘게 뛴 곳도 있는데요. 외지인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경상북도가 앞으로 5년간 의성 군위의 공항 이전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성군 봉양시장 인근입니다. 곳곳에 공인중개사가 들어서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군위 의성 공동 후보지로 선정된 후 공인중개사 수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새 공인중개사는 봉양면에만 16곳, 비안면에 5곳이 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공항 이전지 주변 토지 거래량은 107건. 실제 거래량은 저조하지만 제곱미터당 평균 3만 5천 원에 거래되던 땅값은 9만 6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사실 옛날 땅값 5만 원짜리 지금 뭐 20, 30 알아가면 또 현지인들은 있어도 못 사거든요. 매매가 이제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자 경상북도는 8일부터 의성 비안면 3개리와 봉양면 7개리, 군위군 4개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지역의 땅을 사려면 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농, 귀촌 등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땅을 사려는 외지인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게 실수 요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용 목적의 적절성, 그다음에 면적의 적절성,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주거지와 농지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의무 기간 동안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계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거래액의 30%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의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구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생계 경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 우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코로나19의 그늘은 여전히 지역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대구 시민 1000여 명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생활 전반의 변화에 대해 물었더니 대구 시민 61.2%가 지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5.8%는 코로나19로 불안하고 우울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집에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골목에만 나가면 전부 마스크 끼고 저 역시도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고 나가지를 못하니까 우울해하지. 코로나19로 가장 불편한 점은 뭘까?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생계 경제 위기를 걱정했습니다. 그 뒤로 교육 차질, 사회적 혼란과 스트레스, 여가 문화생활 차질이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경제 생활의 가장 큰 문제로는 임금 삭감이 50.9%로 가장 많았고 노동시간 단축 17.1%, 실업, 폐업 14.8% 순이었습니다. 150만 원 수익 같으면은 50만 원 정도 보야 안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람이 안 다니. 이를 반영하듯 시민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시민의 절박감과 기대가 표출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강점과 잠재력의 어떤 활용을 극대화해서 조금 지역 산업의 어떤 경쟁력 제고라든가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대구 경북연구원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1:1 대면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한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 임산부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 1,900만 명이며 전체 국민의 37%에 해당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2번 맞아야 하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은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청소년과 임산부 등은 오는 22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중순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 무료 접종 의료기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구 지역 결혼과 이혼 건수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의 2020 통계로 보는 대구 여성의 삶 자료를 보면 올해 2월에서 5월 기준 대구 지역 혼인 건수는 2,7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4% 감소했습니다. 또 이혼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이혼 건수는 1,337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6.3% 줄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7개 광역시 가운데 대구의 혼인, 이혼 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19로 경북도의회도 본회의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안건 관련 여부에 따라 본회의장 참석 인원을 배분해 시간대별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모든 좌석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또 침방울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애국가 제창은 녹음 반주로 대신하고 동시에 여러 명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 발열 체크 과정의 문제점도 개선했습니다. 예천군 보문면 제2농공단지에 마스크 생산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는 식약처 승인을 마치고 약 10억 원을 투자해 2주간의 시험 가동 후 한 달 동안 약 30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예천군은 이번 마스크 공장 입주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2,600여 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영천 청도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산지 미표시 위반 업소는 총 24,486개소였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이 1,764개소로 서울, 경기에 이어 가장 많았고 대구는 917개소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이어서 쇠고기, 콩, 닭고기 순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자랑스러운 경북 도민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청 각 부서와 시군,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코로나19 극복, 통합 신공항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지역 일꾼 42명을 선발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추천 기한은 오는 9월 25일까지며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 대한 직무 지지도 조사 결과 경북교육감이 잘한다는 평가가 46.7%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광역단체별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씩 모두 1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입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